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준비위원회 네, 위원으로 예. 선임이 되셨더라고요. 아무래도 청년층의 지지 확보를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 세우는데 좀 집중을 하실 것 예. 같은데 좀 미리 공개해 주실 만한 근데 구상이 아니 있을까요? 뭐 저희가 조기 대선이라는 것, 그러니까 대선을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사실 다른 대선하고는 좀 특수한 대선인 거고 네. 저희가 막 준비해서 새롭고 뭘 하기보다는 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통합하고 모실 수 있는 것들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공약도 오늘 아마 언론에 기사가 나갔습니다만 공약기획단에서 또 이제 발표할 겁니다. 그래서 예. 좀 이제 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스드메라고 하잖아요. 네.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기사들도 음. 있고 또 스드메를 검색해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모 기사에서 82만 원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280만 원 최종적으로 뭐가 더 붙고 음. 뭐 변경사항이 붙어서 280만 원을 냈다라는 예. 기사가 3일 전에 올라왔더라고요. 네. 그만큼 이 스드메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고민이 있을 텐데 표준 약관을 좀 권고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예식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공공 예식장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선거 준비위원회에서도 좀 청년들 공략할 만한 그런 구상을 이제부터 좀 만드실 계획인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. 예. 이번에 그 이양수 사무총장이 어제 얘기를 한 건데 청년들의 아이디어 덕분에 경선 토론회가 민주당보다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. 조회수가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. 이렇게 호평을 했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좀 결과가 예측 가능하니까 좀 덜 보는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궁금하니 보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그 토론회 과정에서 보였던 청년 MC의 뭐 밸런스 게임 질문 내용 이런 건 좀 비판을 받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예. 청년 불러놓고 뭔가 청년들이 할 만한 게임을 하면 이게 청년을 좀 챙기는 정당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. 예. 뭐 이번 대선 경선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계엄을 통해서 이뤄진 대선이다 보니까 반성에 대한 의미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예. 여러 비판 언론들의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. 다만 제가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어서 좀 말씀 선거 조심스러운데 준비하시는 거니까 대선 준비.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역할을 하려고 선의로 또 선거라는 것은 또 축제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좀 잘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또 비판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. 생각합니다. 뭐 수용할 건 하고 예. 어쨌든 그 취지 자체는 뭐 그런 건 예. 아니었다는 거니까. 근데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그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 때도 화면에 가득 잡히던 게 이제 대학생들이었고요.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좀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인 건지 뭘 바라고 좀 국민의힘에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나요? 저는 청년 세대들이 지금 불안함을 느끼다라고 생각해요. 일단 네. 거시적으로는 기성세대는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이 됐잖아요. 네.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걸 봐왔던 세대고 지금 저희 청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선진국이었고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네. 있을 것 같고요. 예. 미시적으로는 의식주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주거 비용이 높다 보니까 사실 월급을 받아도 주거에 많은 걸 쓰다 보니까 의와 식 혹은 자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좀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을 청년들이 좀 국민의힘에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. 저는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예. 기존의 정치권이 고민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발성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제 최근에 이제 보니까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. 네. 모듈러 주택은 철거도 용이하고 또 재활용도 가능한 그런 주택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임대주택을 늘리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가 많은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좀 이렇게 융통성 있고 유연한 주택 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당에서 공약단이 또 있잖아요. 네. 그럼 공약단이 개발하시는 게 있고 본선 후보가 또 확정이 그렇습니다. 되면 예. 그걸 다 이어받아서
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, 예. 당에서도 준비하고 후보가 네. 결정되면 또 후보께서 판단하고 계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예. 결합해서 발표가 하나씩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민주당의 정년연장 TF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난 21일에 청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민주당은 좀 빠르게 대선 채비로 넘어갔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 후발주자로 좀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이건 좀 어떻게 바로 만회가 가능할까요? 근데 이제 청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요즘 제가 또 연금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연금 문제도 청년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내세우는 관련한 정책들은 반청년의 정책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. 결과적으로는. 예, 연금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성세대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주 타겟층 연령층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다 보니까 결국엔 10대, 20대, 30대들이 나중에 연금에 대해서 받아야 될 혜택들을 지금 무시하거나 예. 그 어떤 제대로 된 정책들 내놓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무리 민주당이 그런 정책들을 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10대, 20대, 30대에 반하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기조 네. 자체가 그렇습니다. 기조가 예. 어쩔 수 없이 그냥 말로는 이제 기득권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.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하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연금 개혁만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. 아마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재판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다시 나오는 것 네. 같아요. 경선 과정에서도 후보들 간에 이런 공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김용태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? 저는 정치가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사적으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 당에서 배출했고 또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고 또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 많이 해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을 당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도 지켜야 되고 또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적인 영역,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또 예. 그걸 또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게 전자만을 추구하면은 정치 집단이 아니고 조폭 집단이나 다를 게 없겠죠. 예. 그러니까 이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정치인들한테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공사 구별. 민주당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대선판을 배후에서 뭔가 조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. 특히 뭐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윤 전 대통령이 뭐 의중이 실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재구속시키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.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? 글쎄요, 뭐 그런 재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유의미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.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네.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인데 예. 이미 지금 다 끝났잖아요.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판 출석도 계속 예, 하고 뭐 있고. 다 네. 끝난 정치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것을 재구속해야 할 유의미한 사유가 있을까에 네.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전 대통령이 배후에서 정치를 한다, 뭐 또 대선에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한 그런 비판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우려는 저희가 해야죠. 네. 그걸 왜 민주당이 하는지 오히려 모르겠어요. 당에서. 저희가 경계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되는데요. 예. 네. 근데 뭐 지금 거기서 그 맥락에서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어제 경선 후보 4명이 추려지는 결과를 보고 오히려 그 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 변호인단을 통해서 사진이 공개됐다라는 거나 네. 아니면 윤석열 신당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지지층 여론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. 예.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도 좀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나요? 제가 서두에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표현들을 했었잖아요. 네. 실제로 제가 당원분들하고 만나 보면
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라는 표현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마 음.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 들고 이대로 거듭 가다 본선에서 못 이겨 이런 우려요.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. 그러니까 네. 대통령하고 관계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희가 함께했던 대통령으로서 인간적인 관계는 유지해야겠지만 공적인 집단으로서 정당으로서 정치적인 관계는 그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당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. 네. 그러니까 뭐 저희 뭐 국민의힘이 특정인을 지키는 정당이 아니잖아요. 네.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예.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네.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야 되는 공당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번 경선에도 영향을 안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. 그런 사진도 그렇고요. 예.